안녕하십니까. 알갈부의 유용호입니다. 예, 앞서서 유명한 인민배우였던 그 홍영이 김정화에 대해서 다뤘더니 어느 분이 오미란 씨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 그러길래 그렇습니다. 오미란 씨가 어쩌면 더 유명하다 그래야 되나? 더 많은 영화를 찍었어요. 어쨌든 양적으로 훨씬 많은 영화를 찍은 그런 배우입니다. 예, 그 앞에 그 두 분보다도.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는 유명한데, 그리고 연배도 다 비슷비슷해요. 54년, 55년생 뭐 이래갖고, 그 한 살 차이, 뭐, 동갑내기 막 이렇습니다. 셋이 다 아주 그 북쪽에, 옛날에 남쪽에서 그 장미, 유진, 정윤이가 이 트리오를 이루면서 이랬듯이 비슷한 시기에 북쪽에서 그 삼각으로의 트리오를 이뤘던 그런 유명 배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오미란 씨가 좀 독특한 거는, 그 이산가족이에요. 원래 남쪽이 고향입니다. 물론 이제 오미란 씨는 54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 끝나고 바로 북에서 태어났죠. 근데 아버지가 바로 경기도 연천에서 그 월북을 한 거죠. 북으로 간 그런 케이스여 갖고요. 아버지 역시 오향문 씨 역시 그 인민배우입니다. 그래서 부녀가 다 인민배우고 다 유명한 배우예요. 아버지는 주로 이 약간 악역으로 나옵니다. 악역에 그 어울리는 캐릭터라 그런지 다 악역으로 나오고, 오미란 씨는 오히려 좀 좋은 선한 역으로 많이 나오고 이런 거고, 그런데 이제 또 그하고 오미란 씨는 안타깝게도 2006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그 암에 걸려갖고 유산암으로 해서 사망해서 좀 일찍 죽었죠. 참 안타까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그런데 그 오미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1978년도부터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 작품까지가 마지막이고 2006년도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당에서도 최대한 그 치료에 도움을 주고 방조를 하고 이랬는데도 결국은 뭐 잘못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그래서 당에서도 현역에서 저 영화 찍는 거 좀 빠져 있고, 어떤 일을 시켰냐면은, 동평양에 위치한 그 425 여관, 425 여관, 뭐 호텔이죠. 그러니까 엄청 큽니다. 아마 뭐 구체적으로 제가 정보는 없지만 그냥 딱 느낌에 세계에서 이거보다 큰 그 숙박시설은 없을 겁니다. 아마 2만 명을 수용하는, 그냥 어마어마하죠. 2만 명이 한꺼번에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라는 걸 구글 사진을 보면 진짜 엄청 커요. 엄청 큰 거고, 그런 거고,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호텔 425 여관 책임 비서를 했어요. 그러고 결국은 사망을 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990년에는 오미란 씨가 그 뉴욕에서 열렸던 남북영화제에도 참석을 했어요. 남북영화제 참석해서 북쪽에서는 유명한 배우죠. 그 엄길선, 남자 그 엄길선하고 홍영이, 그 다음에 오미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했고, 남쪽에서도 이덕화, 장미, 뭐 이런 강대성 감독 이런 사람들이 참석한, 그래서 남북 영화제에도 나왔었던, 워낙 오래된 일이죠. 1990년이었으니까 벌써 30년 넘은 이야기네요. 어쨌든 그런 활동을 했었던 여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오미란이, 그래서 이제 오미란의 개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가 출연한 영화들 무척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갖고 이걸 일일이 다 여기서 소개시켜 드릴 필요는 없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대표적인, 물론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 참 이 영화 잘 만들었다라고 한 영화들 몇 편을
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미란 씨가 1978년도에 영화를 찍었다고 했어요. 처음 찍었는데도 이 영화도 무척 잘 만든 영화입니다. 북쪽에서는 이 첫 출연 작품들이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그 홍영희, 김정화 다 이렇듯이 홍영희의 꽃파는 처녀, 김정화의 이름 없는 영웅들, 그 다음에 이 오미란의 축포가 오른다. 이 영화도 참 잘 만든. 축포가 오른다라는 영화는 전쟁 영화를 저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할 정도예요. 이게 뭐 치고받고 싸우는 그게 주제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음악을 즐기는 겁니다. 음악을 즐기는. 단지 노래뿐만 아니라 노래도 그냥 애절한 막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막 총알이 빗발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갖고 만든 그런 아주 신바람 나는 노래들이에요. 어쨌든 영화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영화니까 그래서 저게 진짜 그럴까 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211고지 그 강원도 금강군이죠. 금강산 있는 곳이 금강군이거든요. 지금 비무장지대죠. 거기에 위치한 그 1211고지에서 있었던 거를 영화로 만든 건데 당시 1211고지만 이렇게 그 화선음악회, 불화자에서 전선이란 뜻이죠. 전선에서 있었던 음악회가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곳곳에 박달령, 특히 이제 북쪽 자료에 하면은 북쪽에서 이런 걸 소개하는 편집물이 있어요. 화선악기에 대하여라는 거기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주로 동부전선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화선악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전쟁터에서 총알과 대포가 쏟아지는 우박처럼 쏟아지는 그 속에서도 군인들이 악기를 만들고 그래서 북쪽의 박물관에 가면 전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 때 만들었던 바이올린,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탄피금이라 그러거든요. 또 탄피금. 지어진 이름이에요. 탄피. 포탄이나 이 탄피를 쭉 매달아 놓고 거기다 물 같은 거를, 넣는 양에 따라서 똥똥똥 치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어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탄피금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 전시되고 있고 이 영화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탄피금이라는 거를. 그래서 참 영화에서 저렇게 군인들의 음악, 이 영화를 보면서 승리에 대한 신심을 영화로 혁명적 낙관주의, 전쟁에 대한 승리의 낙관주의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좀 독특해요. 이거 한번 좀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아예 그 화선악기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고 일반 영화 속에서 얼핏 나와요. 당시 이제 그 옛 경위대원이라는 보면서 옛 경위대원이었던 실제로 유경수가 주인공인 그 영화에서도 그 회의 탁자를 악기 만드는데 쓰라고 주는 장면도 나오고 좀 우리 영화에서는 좀 보기 힘든 장면이죠. 어쨌든 전쟁 속에서도 노래 만들고 악기 만들고 이런 장면들이 잘 만든 영화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것도 전쟁 중의 영화예요. 영화 속에서 그 아버지가 역사학자든가 남쪽의 학자인데 결국 희생되고 인민군을 따라 북으로 가는 여주인공인 오미란이 인민군을 따라 북으로 가면서 이 영화 속에서 오미란은 이제 특별히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하다가 자기 아버지를 찾아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인민군하고 함께 가면서 인민군의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화 제목도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서 그 인민군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라 그러나 설득되고 그들을 신뢰하고 이런 장면. 당연히 북에서 만든 거니까 인민군이 좋게 나오죠. 그런 거고.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북에서 그 전쟁 고아들이 어떻게 남쪽의 고아들이 북으로 가게 됐는지의 장면도 알 수 있고, 이 영화도 참 잘 만들었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오미란은 영화제에서 평양 국제영화제에서 2번의 상을 받았습니다. 2번의 상을 받은 아주 유능한 배우인데 그 첫 번째가 제1회 평양 영화축전에서
열렸을 때 87년도에 열렸죠. 87년도에 만들어진 도라지꽃으로 도라지꽃 여주인공으로 그 상을 받습니다. 도라지꽃은 이제 북쪽의 시골 마을에서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아끼고 고향을 번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가 자기의 태를 묻은 곳을 아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고향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그 영화인데 이것도 잘 만들었습니다. 도라지꽃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또 하나 오미란이 상을 받은 거는 그 생의 흔적에서라는 영화예요. 생의 흔적에서라는 영화도 북쪽은 이제 그 사실주의 창작책에서 어떤 원형 인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이거는 그 숙천군의 그 농업관리위원장을 하는 한순희 씨를 원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제 서진주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 한순희 씨가 남편 라게남이 전투 속에서 그 희생되고 그 남편의 뜻을 이어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열심히 져서 그 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한순희 씨가 숙천군 농업관리위원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을 실제로 4명을 데리고 갔지만 영화 속에서는 2명인가 그럴 거예요. 아들, 딸 둘이 데리고 가는 것처럼 나오는데 영화 속에서는 거기 가서 일을 열심히 잘해갖고 영웅대회도 나가고 나중에 노력 영웅이 되기도 하고 또 결국 최고인민의 대위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이 그래서 그 2005년도까지 한순희 씨가 2005년도까지 그 관리위원장을 했는데 현재 실제로 그 북쪽 자리에 보면 참 안타깝게도 우리 남쪽 언론이 그 가짜 뉴스를 쏟아내면서 데일리 NK가 뭐라 그러냐면 고난의 행군 1997년도 때 농업 담당 비서관인 서관이하고 그 부정을 저질러 갖고 농업부문에서 부정을 저질러 갖고 처형됐다라고 해요. 97년도에 2005년도까지 관리위원장 현역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처형됐다고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생의 흔적은 8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89년도에 만들어서 김일성 주석 당연히 이제 보죠. 이 영화를 보면서 김일성 주석이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영화가 인민을 교양하는데 참 좋은 영화다. 좋은 교양물이다. 그래서 저기 어머니 한순희 씨가 저렇게 애국적인 뜻 있는 일을 했는데 이 영화의 후속품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제목을 이어가는 참된 삶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영화 제목까지 지정해서 교시를 한 겁니다. 예. 생의 흔적, 이어가는 참된 삶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실제로 이 한순희 씨의 딸인 그 라강실이 아버지가 라게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라강실이 엄마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 그 엄마가 책임졌던 그 숙천군 농장을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이 라강실을 원형으로 한 영화 속에서는 광옥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라강실을 원형으로 한 이어가는 참된 삶이라는 영화를 2002년도에 만듭니다. 이 영화가 오미란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때도 이미 암 선고는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투병 중이었는데 이거는 수령님 교시이기도 하고 이것만은 꼭 자기가 찍어야겠다 그래서 그 오미란 씨가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찍은 겁니다. 그 투병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고 이게 마지막 영화가 되고 2006년도에 그 뒤에 4년 뒤에 사망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원 그 연구사를 원형으로 한 주종명이라는 연구사를 원형으로 한 곡절 많은 운명이라는 이건 4부작짜리 영화예요. 큰 거죠. 4부작짜리 영화인데 길죠.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지식인들 인테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물론 그 속에서 인테리를 배척하는 좌익 모험주의적인 사람들과 이 갈등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어쨌든 북의 인텔리 정책을 알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참 잘 만들었어요. 곡절 많은 운명.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서도 꽤 유명한 음악가죠. 원래 이 사람은 남쪽 출신이니까 광주 출신이니까요. 음악가 정률성. 정률성은 뭐 세계적이진 않더라도 최소한 중국에서는 무지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일제 때 뭐 어떻게 하다가 중국 팔로군에 소속돼서 싸웠어요.
항일운동을 중국군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정률성 씨가 만든 그 팔로군 행진곡이 등소평 때 아예 정식 그 군가로 채택이 될 정도로 중국 군인들이 다 아는 노래가 되는 거죠. 팔로군 행진곡을 만든 사람이고, 해방되고 조선인민군협주단 단장으로 와서 또 활동하면서 그 인민군 행진곡을 또 만듭니다. 조선의 인민군 행진곡을 만들고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영화로 한 음악가 정률성, 이것도 참 좋은 영화입니다. 이 밖에도 뭐 좋은 영화들은 참 많아요. 종군기자의 수기에서도 오미란이 종군기자로 와서 그 결국 뭐 전사하지만 그가 종군 기자가 쓴 기록을 찾아갔고 그가 쫓아갔던 그 부대의 활약상을 뒤늦게 알게 된 그런 경우를 영화로 만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북쪽 입장에서는 간첩이죠. 그 남쪽의 간첩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들, 북의 사회 질서를 혼란을 일으키고 하려는 걸 이제 막아내는 그런 간첩 영화겠죠. 그러니까 반탐 영화라 그래요. 이런 거를 북쪽에서는. 그 영화를 예를 들면 흔적을 따라서 나는 군 안전부장, 이런 영화들이 다 그런 반탐물, 그런 영화들인 거고, 이 밖에도 뭐 많아요. 일제 때 얘기들, 얘기한 삶의 권리, 그 다음에 철길 따라 철만리, 포화 속의 청춘, 그 다음에 민족과 운명의 홍영자편에 홍영자로 나와요. 민족과 운명은 남쪽 상황을, 대한민국 상황을 다룬 그런 영화거든요. 박정희 시대에. 거기에 홍영자편에 이제 홍영희 역으로도 나오고, 또, 어머니는 포수였다는 거는 일제 때 아버지가 포수인데 지주나 일본 놈들 때문에 힘들어갖고 산속에 가서 그냥 살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린 딸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 딸을 포수로 만들어갖고 이 오미란이 해방되고 나서 이제 열심히 잘 살아갖고, 쉬운 말로 열심히 잘 살아갖고 최고인민의 대의원까지 된. 그런데 그 아들은 나중에 보면 이놈이 좀 나라의 은덕을 제대로 보답할 줄 모르고 그래서 그걸 꾸짖고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어머니는 포수였다라는 이 영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미란이 만든 영화는 무척 많아요. 무척 많고, 그런데 대표적인 몇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한번 쭉 보시면은 나름대로 괜찮을 겁니다. 예. 오늘 오미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